전부터 계속 그 건강보험료 얘기가 나오니까요. 그것만 좀 매듭지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슬픈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국방위도 있어 보는데, 국방위에서도 요즘 국방 문제 하면 병역 면탈 이런 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 몸을 어떻게 해가지고 병역 면탈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최근 5년간의 기록에 보면 국적을 변경해서 병역을 면탈받는 사람이 17,000명이 되는 나라입니다. 물론 합법적인 거죠. 근데 대한민국 사회가 소위 검은머리 외국인들이 살아가기가, 한국인이 살기가 쉬운 그런 나라인데, 이 건보료 건도 좀 그렇게 보여집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의도성이 있거나 돈을 탈루하거나 그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는 않으셨겠죠. 근데 대부분 해외에 계신 분들이 많이들 이렇게 하는 것이고, 또 불법 행위는 아닐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실제 끝까지 불법 행위가 아니었다면 지금 이렇게 오늘 이 시점에 몇 년치분을 납부하실 일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3년치만 납부를 하시는 것은 이 소멸시효가 예전 것이 지났기 때문에 최근 3년만 납부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법률적으로 문제는 충분히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또 물론 금액의 차이가 있는 것은 뭐 해외의 소득 그대로 다 국내에서 보험료를 내는 건 아니니까 금액 차이는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소득이 많지 않으신 분이기 때문에 다 주로 해외 소득이니까요. 근데 이와 관련해서도 보면 건보료는 이제 그렇게 정리가 좀 되는데, 소득세 부분도 이와 비슷하게 법률적인 논쟁이 있습니다. 이게 지난번 이완구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할 때도 똑같이 총리 자제분께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사실 전 세계 어디서 돈을 벌어도 소득세는 국내에 거주지를 두고 있으면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를 하도록 의무는 되어 있고, 이건 기재부 소득세과에서 답을 해준 건데요. 거주를 불문하고 소득세 신고 대상인데, 다만 타국에 낸 소득세가 있으면 그것을 그만큼의 부는 국내 소득세에서 감액해주고 그렇게 처리를 합니다. 근데 저희가 보면 홍콩은 최고 세율이 17%고 우리나라는 38%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자료 요구를 서면으로 요구했을 때는 국내에 소득 신고는 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 소득 신고를 하셔야 되는 것이고, 세율의 차이를 감안해서 본다면 국내도 납부하셔야 될 세금이 소득세가 있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기재부에서도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도 이후에 오후에 답변하실 때 점심시간에 좀 체크를 하셔가지고 법률적인 것을 답변을 명확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요즘 어제도 주말에 당정청에 협의도 하고 하는 논쟁 중에 하나가 사드 배치와 관련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NSC의 위원이시기도 하고 할 텐데, 후보자께서는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지금 가지고 계신 입장이 있으십니까?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 점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는 사드 문제는 주권에 관한 속한 것이다. 두 번째는 북한의 핵 무기와 미사일의 공격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 옵션도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국정원장인 제가 사드 결정 문제는 정책 결정 사항입니다. 국정원장은 정보를 수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정책 결정에 관한 제 소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단지 그것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집중적으로 수집할 것이고 정보 판단에 도움이 되는 모든 대안의 당장점을 마련해 볼 생각입니다. 예, 그래 주시길 바라고요. 또 그 정보라고 하는 것이 다양한 동북아의 정세까지도 모두 후보자께서 파악하셔가지고 NSC에서 이후에 되신다면 하셔야 될 위치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정치 편향에 대한 문제나 이런 것들은 지금 계속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런 기조신 것 같아요. 기본적인 기고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후보자가 되고 보니까 민간인 때의 생각과는 좀 많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고, 다만 5.16에 대해서만 끝까지 그냥 입장을 고수하고 계신데, 용산 참사와 관련해서 또 똑같이 이제 폭동이었다라고 말씀을
예, 아니, 예. 폭동이라고 말씀하셨고, 이거에 대한 사과를 제가 이제 말씀드렸는데, 사과는 하지 않고 지적을 수용한다라고 하는 말씀만 주셨어요. 혹시 이 자리에서 유가족이나 용산 참사에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이 폭동이었다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사과하실 의향 있습니까? 어이가 사려 깊지 못했고 부적절했고 그 용어 때문에 상처를 받으신 분이 있다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자성합니다. 저는 그 글이 아무리 아픈 사안이라도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돼야 된다고는 당위성만 지적했습니다. 제가 그 폭동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나쁜 단어였고 적절하지 못했다는 것을 자성합니다. 그 대신에 전체 글을 좀 읽어보아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예, 이사님. 예, 김광진 의원인데 다만 타국에 낸 소득세가 있으면 그것을 그만큼의 부는 국내 소득세에서 감액해주고 그렇게 처리를 합니다. 근데 저희가 보면 홍콩은 최고 세율이 17%고 우리나라는 38%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자료 요구를 서면으로 요구했을 때는 국내에 소득 신고는 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 소득 신고를 하셔야 되는 것이고 세율의 차이를 감안해서 본다면 국내도 납부하셔야 될 세금이 소득세가 있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기재부에서도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도 이후에 오후에 답변하실 때 점심시간에 좀 체크를 하셔가지고 법률적인 것을 답변을 명확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뭐 알겠습니다. 예. 오늘 요즘 어제도 주말에 당정청에 협의도 하고 하는 논쟁 중에 하나가 아니었다면 지금 이렇게 오늘 이 시점에 몇 년치분을 납부하실 일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3년치만 납부를 하시는 것은 이 소멸시효가 예전 것이 지났기 때문에 최근 3년만 납부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법률적으로 문제는 충분히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또 물론 금액의 차이가 있는 것은 해외의 소득 그대로 다 국내에서 보험료를 내는 건 아니니까 금액 차는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소득이 많지 않으신 분이기 때문에 다 주로 해외 소득이니까요. 근데 이와 관련해서도 보면 건보료는 이제 그렇게 정리가 좀 되는데 소득세 부분도 이와 비슷하게 법률적인 논쟁이 있습니다. 이게 지난번 이완구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를 할 때도 똑같이 총리 자제분께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사실 전 세계 어디서 돈을 벌어도 소득세는 국내에 거주지를 두고 있으면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를 하도록 의무는 되어 있고 이건 기재부 소득세과에서 답을 해준 건데요. 거주를 불문하고 소득세 신고 대상이 이전부터 계속 건강보험료 얘기가 나오니까요. 그것만 좀 매듭지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슬픈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국방위도 있어 보는데 국방위에서도 요즘 국방 문제 하면 병역 면탈 이런 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 몸을 어떻게 해가지고 병역 면탈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최근 5년간의 기록에 보면 국적을 변경해서 병역을 면탈받는 사람이 17,000명이 되는 나라입니다. 물론 합법적인 거죠. 근데 대한민국 사회가 소위 검은머리 외국인들이 살아가기가 한국인이 살기가 쉬운 그런 나라인데 이 건보료 건도 좀 그렇게 보여집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의도성이 있거나 돈을 탈루하거나 그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는 않으셨겠죠. 근데 대부분 해외에 계신 분들이 많이들 이렇게 하는 것이고 또 불법 행위는 아닐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실제 끝까지 불법 행위가 사드 배치와 관련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NSC의 위원이시기도 하고 할 텐데 후보자께서는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지금 가지고 계신 입장이 있으십니까?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 점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는 사드 문제는 주권에 관한 속한 것이다. 두 번째는 북한의 핵 무기와 미사일의 공격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 옵션도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국정원장인 제가 사드 결정 문제는 정책 결정 사항입니다. 국정원장은 정보를 수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정책 결정에 관한 제 소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단지 그것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집중적으로
수집할 것이고 정보 판단에 도움이 되는 모든 대안의 당장점을 마련해 볼 생각입니다. 예, 그래 주시길 바라고요. 또 그 정보라고 하는 것이 다양한 동북아의 정세까지도 모두 후보자께서 파악하셔가지고 NSC에서 이후에 되신다면 하셔야 될 그 위치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정치 편향에 대한 문제나 이런 것들은 지금 계속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런 기조신 것 같아요. 기본적인 그 기고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후보자가 되고 보니까 민간인 때의 생각과는 좀 많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고, 다만 5.16에 대해서만 끝까지 그냥 입장을 고수하고 계신데, 용산 참사와 관련해서 또 똑같이 이제 폭동이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아니, 예. 폭동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이거에 대한 사과를 제가 이제 말씀드렸는데 사과는 하지 않고 지적을 수용한다라고 하는 말씀만 주셨어요. 혹시 이 자리에서